자, 그리고 4월 12일 이슬라마바드의 협상은 결렬이 되었죠. 텔레그래프 언론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팀은 이미 며칠 전부터 협상이 깨질 경우를 대비한 대안으로 봉쇄안을 준비해놓고 있었대요. 그리고 트럼프도 실제로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이겼어. 거기 가서 뭐 협상을 하든 말든 결렬이 되든 안 되든 난 상관 안 한다니까. 우리는 이미 전쟁의 결과, 우리가 전쟁에서 얻고자 했던 것들을 다 얻었고 우리 전쟁은 이미 이겼다니까. 그 뭐 협상이 나한테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라고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합작 그 자체는 애초에 농담이었고 농담 같은 그런 던져보는 떠보는 수였고 협상 결렬은 말 그대로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미 미국은 그걸 예측을 했어요. 왜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란 측에서 미국한테 요구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야. 핵무기 계속 만들게 해달라.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관리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지금 전쟁으로 인한 모든 손실 미국이 다 배상해라. 그리고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중동에서의 모든 미군 기지 다 철수해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들이 뭔데? 자, 그렇다면 이란이 모든 패를 다 잃어버린 나라가, 여러분들 모든 패를 지금 수가 없는 거는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에요. 모든 패를 다 잃어버린 나라가 왜 죽어도 미국인이 그 통행료 징수소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건가? 왜냐? 이게 왜 이란이 목숨을 걸고 이 징수소를 지키려 하는지 이해를 하려면 일단 그 징수소가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보면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조사해 놓은 자료에 따르면 그 시스템의 정교함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대요. 뭐냐? 자,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통행료 징수 시스템은 무슨 뭐 노점상이 배 지나가면 야, 배 멈춰! 30억! 그러면서 30억 입금했습니다. 오케이, 지나가.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일단 배의 선주는 이거 한국에서 기사 안 나왔어. 야, 근데 외신에서는 이걸 다 분석해 놨더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절대적으로 미국이 손 못 건들게 하는 이유. 자, 먼저 선주는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중개인에게 연락을 해야 돼요. 연락을 해서 선박 서류, 어떤 화물을 싣고 어디로 가서 어디서 내릴 것인지, 심지어 AIS 자동 식별 장치의 과거 항해 기록까지 전부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 자료를 받은 뒤 국가를 5등급으로 분류하는 체계에 따라 심사를 한대요. 우호국 선박은 요금이 낮고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연계된 선박은 아예 통행이 금지되거나 혹은 요금이 겁나 비싸요. 그 뒤 선주는 일회성 비밀 통행 코드와 별도의 항로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선박은 해협의 주 항로를 가지 않고 위쪽으로 삐껴서 이렇게 이란 쪽에 바짝 붙어서 라라크 섬 북측의 이란 통제 항로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배가 해협 입구에 도착을 하면 VHF 무전으로 그 통행 코드를 방송을 합니다. 혁명 수비대 순찰정은 그 번호를 듣고 출동해 선박을 맞이한 뒤 전 구간을 호위해 그 배를 통과를 시킵니다. 이 전체 구조를 보면 마치 첩보 영화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자, 비밀 접선, 암호, 무전 암호 확인, 무장 호위, 심지어 이란의 의회는 3월 말에 호르무즈 해협 관리 계획까지 별도로 통과시켜 이 시스템을 정식으로 법제화 시켰습니다. 마치 이 이란에서 이 불법 삥 뜯는 행위를 법으로 정당화하면 그게 곧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것처럼 200만 달러. 전쟁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하루에 130척이 넘는 선박이 오갔어요. 한 척당 30억 통행료를 받으면 100척이라고 쳐도 하루면 3천억입니다. 130척 이상 4천억이에요. 1년이면 5조입니다. 5조. 가만 앉아서.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금액 자체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이 200만 달러라는 이 돈이, 이 통행료가 대규모 석유 거래에서는 엄청난 천문학적 액수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워싱턴을 진짜 불편하게 만드는 거, 미국이 진짜 찾아내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거는 얼마가 아니라 걔네들이 얼마를 걷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 무슨 통화로 받고 어떤 경로로 결제를 하느냐. 자, 여기서 첫 번째 통로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바로 겉으로는 떳떳하게 열어놓은 그런 통로, 즉 유엔화 통로예요. 중국이 유엔화로 거기서 결제를 해요. 다른 나라로 물론이고. 이 통행료의 시스템의 핵심 결제 채널은 어디냐? 중국의 쿤룬 인항이라고 있어요.
쿤룬 은행, 거기를 통해 가지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쿤룬 은행은 중국 석유 계열 금융기관으로 오랫동안 중국 이란 석유 거래 결제의 주요 통로였습니다. 본은 쿤룬 은행에서 출발해 CIPS, 즉 유엔화 국제 결제 시스템을 통해 정산됩니다. 전 과정이 SWIFT와 달러 체계를 우회합니다. 여러분들, CIP는 유엔화 국제 결제 시스템이고 SWIFT는 달러 결제 시스템이거든. 이 달러 결제 시스템을 이게 다 우회를 해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죠? 와, 나 이거 분석 보면서 너무 재밌었잖아. 자, 그리고 이 쿤룬 은행과 CIPS에서 하고 있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병목지대 호르무즈 해요. 거기 그렇게 많은 석유가 하루에 지나가는데 당연히 달러로 결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거기서 달러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석유 무역 결제 통로 한계가 생긴 셈이잖아요. 이거는 이란이 전시에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중국 상무부는 소셜미디어에서 유엔화가 호르무즈 통행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를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공식 보증이죠. 전 세계한테 약간 알리는 거예요. 야, 거기 유엔화 거기 공식적으로 결제되고 있으니까 중국이 보장해. 니들 거기 유엔화로 결제하고 원유 사와. 통행료 내고 원유 안전하게 운행해. 중국이 이 기사를 냈다라는 것은 보증을 선 거예요. 두 번째,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중국의 국경 간 결제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폭등을 했습니다. 중국 석유 자본은 상한가를 찍고 라카라페이는 거의 8%에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본시장이 진짜 돈으로 표를 던진 셈이죠. 이게 여러분들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때리는 거는 이란이라기보다는 미국은 지금 이미 이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 이란은 이미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고 이란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 걔네들 그냥 늑대처럼 짖고 있는 거야. 그냥 적당히 정리하고 이제 다음 타겟으로 넘어가. 그게 어디? 중국이에요. 자, 세 번째, 이란의 짐바브웨 주재 대사관은 공개적으로 외쳤대요. 이제 세계 석유 시장에 유엔화를 들여올 때가 됐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이건 단순히 이란이 어쩔 수 없이 통행료를 걷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 당국이 호르무즈 위기를 이용해 석유 유엔화의 실전 운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과 이란 사이의 금융 이런 비밀 통로, 이거는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석유와 인프라를 맞바꾸는 물물 교환 구조부터 그림자 금융망까지 이 비밀 통로는 여러 해 동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전에 없던 기회를 만들었죠. 그동안 어둠 속에서 굴러가던 거래를 이제는 대놓고 수면 위로 끌어올릴 기회를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 조용히 유엔화로 이란산 석유를 샀습니다. 지금은 국제해협 한복판에 아예 검문소를 세우고 유엔화로 통행료 정산하면서 이란 의회가 이를 법으로 보호를 합니다. 이게 유엔화 통로, 첫 번째 통로예요. 달러 시스템을 전혀 거치지 않는.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통로라면 두 번째 통로는 또 뭘까요? 첫 번째가 겉으로 드러난 이 유엔화 통로라면 두 번째는 몰래 우회하는 방식, 즉 뭐다? 암호화폐 통로예요. 암호화폐. 유엔화 외에도 이란 혁명 수비되는 동시에 비트코인과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고 있습니다. 배럴당 약 1달러 수준의 요금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 회사 TRM 랩스도 이를 확인을 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올해 3월 중순부터 암호화폐 결제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기사로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비트코인의 최대 소유자가 됐다, 이런 기사도 한번 났어요. 검색을 해보세요. 왜 갑자기 걔네들이 비트코인으로, 걔네들이 코인을 잘해서 그런가? 최근에 코인파는 계속 이런 거 없었죠. 그냥 계속 고만고만 했잖아. 이란이 단타 쳐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벌었을 것 같아? 아니야. 지금 폭격 맞고 있는데 이란 애들 거기 앉아가지고 비트코인 단타 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이런 우회가 필요를 했느냐? 중국의 공산당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자, 유엔화 통로는 달러 통로를 우회하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쿤룬 은행이라는 실체 기관을 지나가야 됩니다. 미국의 이 제재의 총대는 언제든지 쿤룬 은행을 때릴 수가 있어요.
반면 암호화폐는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이죠. 특히 암호화폐 그런 블록체인 거래는 실시간 차단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미국 법무부에서는, 여러분들, 저는 그냥 일개 유튜버잖아. 제가 알 정도면 미국 국방부나 미국의 법무부는 이걸 모를까? 이미 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미국은 지금, 미국 법무부는 이미 이 지금 이란과 중국 사이에 형성된 이런 비밀 통로를 체계적으로 추적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3월 미국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혁명수비대 연계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죠. 또 올해 1월에는 혁명수비대의 거액 자금 이체를 도와준 소형 암호화폐 2개 거래소에 제재를 걸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유엔화, 뒤로는 비트코인, 2개의 통로 모두 달러를 우회해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란과 중국이 짜고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첫 번째 스타트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트럼프가 야, 호르무즈 해협 봉쇄해라고 했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뭐가 되고 있었냐? 이란을 통과해가지고 이란한테 그 통행료를 내고 지나오는 그 유조선들은 통과를 했어요. 하루에 몇 척씩 계속 통과를 했잖아. 그런데 초반에는 이게 미국도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란에서 수출하고 있는 원유라든지 이란에서 원유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 나르고 있는 그런 유조선들, 이런 거를 미국이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계속 원유를 수출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미국이 아주 대놓고 야, 호르무즈 해협 봉쇄해라고 발표를 했잖아. 이 봉쇄령은 바로 지금 중국과 이란이 가지고 있는 이 2개의 통로를 동시에 끊어버리는 조치예요. 5월 14일, 15일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이 예정돼 있죠.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부터 이미 미국은 이란 다 때렸고 중국 때리기에 들어간 셈이에요. 첫 번째가 뭐다?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원유를 이미 다 차단을 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잖아. 중국의 원유 수입량 50%가 뚝 잘라져 나갑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다라는 거는 이란의 원유만 봉쇄한 게 아니야. 중국이 이란 원유만 수입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그 중동에 있는 모든 국가한테서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원유 수입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라는 거는 이란에서 수출하는 원유뿐만 아니라 그 옆에 뭐 오만이라든지 그 옆에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여기저기서 수출하는 중동의 원유를 싹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자마자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짓지를 못하는 거야. 옛날에 전투 늑대처럼. 왜냐? 진짜 에너지 없으면 이제 미국 혹은 베네수엘라한테 가가지고 원유 사야 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그 수요량을 다 못 채워줍니다.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원유 나중에 수입하려면 지금 말 잘 들어야 돼요. 왜? 5월 달에 트럼프가 어떤 조건을 걸면서 중국이랑 협상을 할지 모르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이미 중국은 대만을 때릴 능력이 없어요. 이미 많은 원유 수입처가 차단이 됐고 중국은 자기 나라 돌아갈 만큼의 원유도 지금 비축량도 부족해. 오래 못 버텨요. 이미 대만을 때릴 능력은 없어졌어. 그거는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그때 미국이 뭐 어느 나라 부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당분간 중국은 대만을 때릴 일이 없을 거다.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시진핑이 대만의 정리원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악수를 14초를 했습니다. 그 악수 싫어하는 그 시진핑이 14초 동안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헤헤헤 웃으면서. 그 여자는 누구냐? 대만도 2당이 있습니다. 한 개는 친중파고 이게 민진당이에요. 민진당은 반중파야. 그 다음에 고민당, 이거는 친중파예요. 이 떵리원은 이 친중파의 대표야. 근데 시진핑이 대만의 어느 야당의 대표를 만나가지고 악수를 한다? 야, 그러면 이제 대만 나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시진핑은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없었어, 그런 거. 왜? 아니,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인데, 난 시진핑인데, 대만 일부분이 그냥 대만을 대표하면 그 대만시의 한 시장 정도 되잖아. 내가 니를 국빈 대우하면서 단독 만나가지고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14초 동안 악수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얼마 전에 그걸 했잖아. 중국은 지금 미국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무력
통일 이런 거 애초부터 생각을 안 했다. 우리가 석유가 있었을 때 그 석유로 대만을 칠 것 같았어? 아니야. 우리 대만 칠 생각 없었다니까. 봐봐. 나 지금 대만의 당대표랑 악수하고 있잖아. 우리는 평화적으로. 이제 와서. 야, 맨날 전투기 대만으로 보내다가 군함으로 대만 포위작전 진행하다가 갑자기 대만 야당 대표 만나가지고 야, 우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하잖아. 야, 원유로 우리 대만을 때린다. 그럴 생각 없었다니까. 야, 기름 우리한테 수출해줘. 베네수엘라거든. 미국 사진은 우리가 살게. 야, 트럼프. 나 지금 대만 당대표랑 나 악수하고 있잖아. 우린 만약에 얘네들이 싫어한다. 그럼 우리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거야. 여러분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판이에요. 이거를 대한민국 그 어느 뉴스에서도 다뤄주지 않아. 그 어느 뉴스에서도.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생각해봐. 맨날 시진핑이 대만은 나라가 아니야. 대만은 그냥 중국의 한 도시, 한 섬일 뿐이야. 맨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거기의 당대표를 만난다고? 나라 인정해주는 꼴이랑 똑같은 거야,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다뤄주는데 진짜 없더라. 나밖에 없어. 여러분들 구독해놓으세요. 리얼 월드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발 아세요. 자, 이제 다시 이 문제를 보면 분명해져요. 트럼프가 이란한테 야, 니들 뭐 거기 통행료 받아? 같이 받자. 같이 받아가지고 야, 내 뽀찌만 좀 떼줘. 그럼 니들 받게 해줄게. 오케이? 콜? 근데 이란 죽어도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궁핍한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미국이 그 징수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위안화 통로와 암호화폐 통로가 동시에 드러나고 그동안 이란이 숨겨왔던 그런 비밀 자금들이 다 드러나. 그걸 이제 미국이 그걸까지 다 차단해버리면 이란은, 특히 이란의 기득권들이지. 이란의 기득권들은 정말 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들은 끝까지 지들 이득밖에 생각 안 한다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 그게 독재 정권이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 정권이야 그게. 국민들 생각 안 해. 오로지 지들이 비밀돈, 숨겨놓은 지들이 비밀돈이 드러날까봐. 그러니까 그거는 이란 혼자 거부한 게 아니라 중국이랑 같이 거부한 거예요. 왜냐? 그 뒤에는 중국과 이란이 함께 구축해놓은 탈달러 금융 인프라 전체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눈을 피해가지고 지들만 금광을 캘 수 있는 그런 사설 금광인 셈이에요. 이란의 신정체제와 중국 공산당 권력 귀족층들이 사설 금광입니다. 그게 털리면 안 되지. 미국은 그걸 털려고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절대로 미국이 그 시스템 위에다가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이게 제가 아까부터 얘기를 했던, 언론에서는 그냥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했대. 저 노망난 노인네 저거 맨날 지가 그거 호르무즈 오픈하려고 그랬다가 지가 갑자기 봉쇄했어. 야, 이제 수가 떨어졌어. 야, 미국 졌어. 이렇게 좌파 언론에서 그렇게 막 쏟아내던 그런 소식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 트럼프가 직접 올린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번 보면 언론은 그거를 자극적인 부분들 그것만 잘라가지고 보도를 했거든. 아니야, 그거는 아니에요. 4월 12일 협상이 깨진 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다가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붙잡고 보도한 문장은 딱 이거야. 미 해군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를 시작할 것이다. 제목은 이렇게 달렸죠.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람들은 의아해야 하죠. 사람들은 이거를 막 디테일하게 볼 시간이 없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 그냥 기사의 타이틀만 본단 말이야. 뭐야, 트럼프는 맨날 호르무즈 해협을 오픈하라 하더니 갑자기 지가 왜 봉쇄했지? 뭐 하는 짓이야? 이것만 보면 확실히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트럼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오픈해라 했다가 지가 봉쇄했다가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해협 전체를 봉쇄해버리면 사우디 석유도 못 나가고 아랍에미레이트의 가스도 못 나가고 뭐 이란 거 당연히 못 나가고. 그렇다면 이건 진짜 악수처럼 보이지만, 자, 그 다음 문장을 함께 읽어봐야 돼요. 트럼프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해군에게 지시를 해서 공해상에서 이란이 불법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수색 차단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즉 뭐다? 이란한테 니들이 결제를 했잖아. 해협 못 지나가. 그러면 모든 선박들은 이제 이란한테 통행료를 안 주겠죠. 주느냐 마느냐니까. 야, 미국 봉쇄가 세겠어? 이란 봉쇄가 세겠어? 그러면 이제 이란의 돈줄이 1차적으로 끊기죠. 그리고 불법 통행료를 지불한 자는 누구든 공해상에서 안전한 항행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강경한 경고죠. 그 어느 나라도 이란한테 돈 주지 마. 이란한테 돈 줬다가는 해상에서 안전 우리 보장 못해. 우리가 너희들 쳐버릴 수도 있어. 그리고 또 트럼프가 뭘 발표했느냐. 우리는 또한 이란이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기 시작할 것이다. 제거 설치 작업 들어갔다는 거 기사 보셨죠? 그리고 우리나 평화적 선박을 향해 사격하는 모든 이란 세력은 공중에서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이 뜻은 뭡니까? 지금 미국이 봉쇄하겠다는 거는 이란한테 통행료를 낸 배들이야. 지뢰를 왜 철거하고 있습니까? 이란한테 통행료를 안 낸 배들, 즉 그런 배들을 안전하게 통과를 시켜주고, 그걸 통과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런 선박에 공격을 하는 이란의 세력들은 무조건 다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이란에 대한 경고죠. 이제부터 호르무즈 해협 내가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니들한테 통행료 지불하는 그런 배 말고 그냥 원래대로 지나가는 배들 내가 지나가게 할 거니까 기뢰도 내가 제거하고 있지, 그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니들이 만약에 타결을 하잖아? 그때는 니들은 이제 지옥 가는 줄 알아 라는 거예요. 미국이 공격하려고 하는 목표는 뭐냐? 미군이나 상선을 향해 사격하는 이란 측 세력, 그리고 이란이 설치한 기뢰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일은 거짓 보도들과 거기서 보도된 내용들과 완전 정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미국이 하려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파괴하고 있는 자들과 그 협조자들을 막아 세우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봉쇄한 건 뭐다? 니들 이란한테 통행료 냈니? 못 지나가. 이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중국이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트럼프는 아주 짧은 글 하나를 더 올립니다. 미국은 4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봉쇄할 것이다 라고 올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야. 이제 이란 항구예요. 해협이란 말을 빼고 이란 항구라고 올렸습니다. 곧이어 미국의 중부사령부의 공식 성명이 바로 이 점을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즉 미군의 실제 행동은 이 짧은 글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란으로 들어가거나 이란에서 나오는 배만 막는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보호하는 것은 어디? 비이란 항구로 향하는 자유항행,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오만으로 가는 배는 그대로 다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보도와 이란 항구 출입 선박 및 이란에 통행료를 낸 선박만 차단,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일단 그 수많은 언론사에서 쏟아진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오보예요. 해협 전체를 봉쇄한 게 아니라 해협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기뢰를 제거하고 정비를 한 거예요. 미국이 봉쇄한 것은 이란의 항구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이란의 수출관로. 이란 니들 더 이상 이제 수출 못하게. 그동안 내가 눈 감아줬지? 이제는 안 돼. 더 이상 수출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국으로 가는 원유도 끊기겠죠.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유 끊기면 중국은 그냥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만 당대표도 만나고 우리 평화적으로 해결할 거고 말했잖아 트럼프가. 야, 중국에 뭐 이란 원유 없다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기름이 없다고, 그거 안 돼? 힘들어? 야, 미국으로 배 보내. 미국에서 원유랑 베네수엘라 원유 담아서 실어 보내줄게. 미국이 봉쇄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이란 항구라는 거. 그리고 이란 항구를 통해 가지고 가는 원유는 어디로 많이 가냐? 중국이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는 트럼프의 칼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완전 나왔죠. 누굽니까? 중국이지. 중국이지. 하루에 170만에서 185만 배럴씩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 유엔화와 암호 화폐로 결제된 그 원유들 미국이 지금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그런 가짜 기사들처럼 트럼프가 이제 수가 없다. 야, 이란이 해협 봉쇄했는데 미국도 같이 봉쇄하더라. 야, 이제 그냥 같이 좆대보자. 와, 트럼프 이제 수도 떨어졌고 이제 무식하게 나간다.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럼프가 폭스뉴스에서 나와서 한 말, 중국은 배를 우리 쪽으로 보내서 석유를 사도 되고 베네수엘라로 보내서 석유를 사도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한테 한 달 뒤에 만나는 시진핑한테 던진 가격포입니다. 니들 싸게 이란 원유 그렇게 많이 사들였다며. 니들이 룰 정하고 유엔화로 결제하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며.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니들도 국제 질서 따라. 니들이 뭔데 니들끼리 헤쳐먹고 있어. 헤쳐먹은 돈으로 국제 금융시장 니들이 질서 다 어지럽혀 놓고 말이야. 이제 국제 시스템에 누구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원유 가격 그대로 사, 이거예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 어떤 나라도 다 국제 유가 그대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왜 중국만 뒤에서 뒷돈놀이 해가면서 뒷돈 쳐받아가면서 원유도 값싸게 수입하고 지들이 뭔데 왜 지들만 그런 특혜를 받아야 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싫어하잖아. 특히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제일 싫어하잖아. 부자들이 세금 안 내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면 니들 잘 이해되겠다. 그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부자들이 세금 안 내면 막 대한민국 국민들 발광하잖아. 막 와 쟤뭐 중국이 그때까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라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거를 바로잡고 때릴 수 있는 거 미국밖에 없고 지금 그걸 누가 주도하고 있냐? 트럼프예요. 미국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중국한테 니들이 수입하던 이란산 석유 그 통로 그거 내가 잘라버렸고 지금 베네수엘라 석유 그건 내가 관리 중이고 그런데 중국 여전히 석유 필요하지? 야 미국에 석유 넘쳐나. 미국 석유 넘쳐난다니까?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거기서 수입을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세계 최대의 석유 및 LNG 수출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은 바짝 미국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에너지 동맹 맺고 막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내년까지 석유 가격 1,530원 홀딩 넉넉하다. 내년까지 아낄 필요 없다. 한국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가짜 이상한 뉴스 올려가지고 뭐 이스라엘을 도발을 하지 않나? 여러분들 한 나라의 대통령은 뭐가 최우선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의 행복, 국민들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이란을 비판하느냐? 국민들 추호도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지금 한국도 석유 간당간당 하잖아. 석유 대량 올까 말까 막 하고 있고 막 간당간당 하잖아. 석유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유지가 안 되면 한국 물가 폭등하고 국민들은 불행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원유 확보가 우선이겠죠. 그럼 누가 지금 원유가 제일 많아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무슨 뭐 러시아에서 수입하겠다는 둥 마는 둥 그 진짜 욕 안 하겠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4월 13일 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령이 발효된 그날에 3가지 조치가 또 동시에 나왔어요. 이런 것도 언론에서 안 다뤄줘. 씨발 진짜. 첫 번째, 트럼프는 중국이 이란에 휴대용 견착식 방공 미사일을 제공하면 5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 발표한 게 중국은 계속 간접적으로 이란의 전쟁을 지원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휴대용 견착식 방공 미사일 이게 중국이 제공해줬다라는 거야. 드론까지. 중국은 계속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밑으로 야 싸워 이란한테 미국의 그런 무력들 반대합니다. 평화 그러면서 밑으로 야 이란 싸워 야 이란 야 가서 존나 싸워. 이게 역겨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역겹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란의 조기 경보 체계는 이미 무너졌고 미국이 다음 단계에서 대규모 공습을 할 경우 공습을 할 때 이 비행기가 고공에서만 폭격하지 않잖아. 저공 비행하면서도 폭격을 하잖아요. 근데 저공 비행할 때 그 저공 비행하는 그 비행기를 아주 미세한 확률로 때려 맞출 수 있는 게 중국산 견착식 방공 미사일이야. 그러니까 중국산 견착식 방공 미사일은 미국의 이란 작전할 때 위협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중국한테 니들 그만 이란한테 그 무기 지원해 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계속 또 저러고 있을 때 뭔 일을 또 할지 모르잖아. 이란의 국민들은 뭔 죄야. 그러니까 또 상황에 따라서 미국은 또 당연히 이란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죠. 근데 그럴 때 중국 니들이 계속 견착식 방공 미사일 이란한테 지원해주면 니들 50% 추가 관세 매길 거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 정보 당국은 이 시점에서 어떤 뉴스를 흘렸냐. 중국이 이란에 신형 방공 무기를 운송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지금 흘렸어요. 이 시점에서. 세 번째, 미국 법무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재 대상 이란산 석유를 사고 파는 자는 누구든 강력히 기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 하루에 봉쇄, 관세, 정보 공개, 사법적 위협 이게 다 누구를 향한다? 중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달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딱 한 달 남았다. 5월 14일과 15일 트럼프는 베이징으로 가서 시진핑을 만나게 됩니다. 작년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중국한테 가지고 있는 중국을 들고 있는 카드가 차원이 달라요. 딱 한 달 뒤야. 한 달 동안 말한 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 봉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국으로 들어가는 원유를 막아놓잖아. 딱 한 달? 중국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 한 달 동안 중국은 원유 수입원이 끊기고 이란은 더 이상 원유 수출을 해서 돈을 못 벌어요.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중국은 선택을 해야지. 고유가를 버티면서 미국이랑 이제 맞서든가 아니면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미국에게 양보안을 내놓든가. 그리고 중국도 이제 시장 개방도 하고 중국도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지들끼리 해먹는 그 그림이 계속 나오면 안 되지 이제. 중국 국민들만 죽어나요. 기득권들만 돈이 찰랑찰랑 넘치고 걔네들 자녀들만 해외 나가가지고 돈 펑펑 쓰면서 명품 쇼핑하지. 맨하튼의 비싼 주택들 걔네가 다 사지. 중국의 기득권들만 그래. 중국의 일반 백성들, 일반 시민들 죽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탕핑하고 죽을라가지. 여러분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아주 지지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기회, 자유, 이런 인권 이런 거를 똑같이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란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저는 지금 그렇게 독재하고 지들 마음대로 헤쳐먹고 있는 그런 이란의 정부와 중국의 정부를 비판하는 거지, 저는 그 나라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자격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요즘 SNS 뜨는 거 봤죠? 트럼프한테 제발 이란 정권 끝내달라고 빌어요 사람들이. 그거 다 이란 사람들이야. 국민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억압받는 거를 받으면서 사는 거를 안 좋아해. 일반 사람들은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은 꿈꾸는 걸 원하고. 여러분들, 평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100억이 있고 나머지 10명은 돈이 없어. 그러면 이 10명끼리 이 100억을 한 사람당 10억씩 나눠야 된다. 이게 평등이 아니야. 평등은요, 이 사회에서 태어나서 이 사회에서 자라면서 모든 사람들은 꿈을 꿀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는 사회, 그게 평등이지. 이미 뭐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평등하게 나눈다? 그거는 평등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 미국을 때릴 카드, 작년에는 미국이 때릴 때, 미국이 중국을 때릴 때 관세밖에 없었어. 근데 이번에는 지금 중국을 때릴 카드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기들이 미래를 봤을 거예요. 꼬리를 안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외교부 대변인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함부로 말 안 꺼내고, 그리고 대만의 야당 대표까지 만나면서 평화를 주장하며 대만 무력 통일을 하겠다며. 그리고 또 한 개의 주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영국과 프랑스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럼 걔네들은 왜 그렇게 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뭐 좌파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란 언론들은 우리가 동맹국을 다 갈라놨다 뭐 이러면서 막 비웃고 웃고 했죠. 그죠? 근데 그런 말만 듣고 판단하면 그것도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는 게, 자, 영국의 자율 기뢰 제거 드론은 이미 지금 중동에 배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머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실제로 기뢰 제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든 역량은 해협을 완전히 개방 상태로 만드는데 집중되어 있겠죠. 즉 최종 목표는 트럼프 봉쇄령과 정확히 같은 거예요. 왜 그거 드론 제거 그거 중동에 배치하겠어? 똑같아. 그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시키려고. 그리고 스타머는 4월 10일 카타르 방문 중에 트럼프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 내용은 군사적 역량과 해협 통과 선박을 위한 물류 배치였어요. 동시에 영국은 40여 개국 연합을 소집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그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해협은 이란이 통제해서는 안 된다. 통행료를 받아서도 안 된다. 마크롱은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해협 안보 정상회의를 주최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 목표는 방어적 성격의 다국적 임무를 배치해 자유항행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미국은 판을 뒤엎고 전쟁을 벌이고 항구를 봉쇄하고 석유관을 끊고 이란의 잔존 화력을 억누르며 이런 역할을 맡은 게 미국이고 트럼프예요. 이란과 완전히 얼굴을 붉히고 전 세계 좌파 언론의 욕을 먹는 이 더러운 역할은 트럼프의 미국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트럼프가 총대 메고 있다고.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보기 좋게 우리는 평화를 유지를 했고 우리는 항상 평화를 외쳤고 이제 이게 끝났으니까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또 이제 기뢰 제거에는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 보기 좋잖아. 통행료 징수소 거기 이란, 거기 지금 이란 항구 거기가 딱 정리되잖아요. 기뢰 제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유럽 참여할걸요. 기뢰 제거는 뭘 위한 거야?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 운행을 위한 거. 그럼 뭘 위한 거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거 아니야. 그러면 유럽은 또 그런 건 또 기가 막히게 참여해. 명분 좋잖아. 체면도 챙기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좌파 언론들은 또 그들한테 박수를 보내겠죠. 역시 그러면서 또 욕을 하겠죠.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가 총태를 맺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40개국 연합을 동원시켜 하고 있는 일은 트럼프의 목표와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같습니다. 그럼 그 40개국의 연합국은 체면을 다 차릴 수 있지. 우리는 전쟁에 반대를 했고 참여하지 않았다. 지원도 안 보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정상 운행,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뭐든 하겠다. 그런데
그런데 공동적인 건 뭐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거기를 통제하면서 통행로를 걷는 거, 그거는 다 반대한다. 이게 공동적인 목표예요. 하지만 한 명은 굿캅을 하고 있고 한 명은 배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굿캅은 40개국 연합, 배캅은 미국 트럼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난 그냥 진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짜 그냥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인간으로서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나기 위해 어떤 세력을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